강아지가 떠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바로 상실감과 자책감이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며 시간을 보냈다. 답답하고 한숨만 나왔다. 내가 지금 아무리 후회한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내가 놓아버린 그 손, 그리고 그렇게 떠나버린 너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나를 더 혹독하게 아프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린 나름 행복하게 지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이나 재택을 했기에 거의 24시간을 함께 지냈고 산책이나 여행도 많이 다녔다. 매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며 정말 붙어 지낸 것 같아.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강아지는 행복했을 거라고 한다. 나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가지 실수를 한 거는 먹고 싶어 하는 것만 주었다.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사람 먹는 음식,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주고 특히 간식을 좋아한다고 너무 풍족히 주었다. 그러면서 함께 뒹굴고 놀아주기만 했지 기본적인 건강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13년이 지나자 갑자기 아이가 힘없이 뻗었다. 그리고 첫 병원에선 5일, 다른 병원에선 2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다. 어제까지 잘 놀던 아이인데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실 1년 전부터 노견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긴 했다. 신장이 안 좋으니 약을 처방해 준다기에 그냥 약만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역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아쉬운 건 동네 병원에선 병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해주지 않았다. 약 처방 외에 생활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도 해주지 않아서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이 신부전인지도 몰랐고 신장이 좋지 않은 아이에게 단백질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도 몰랐다. 쓰러지기 전날까지 고기와 사료를 섞어 먹이고 있을 만큼 난 바보였다. 1년 동안 병원을 다녔음에도 내가 무지해서 병을 키워왔었다. 며칠 입원하라고 했지만 한 번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24시 병원이 아니라서 피하 수액만 맞고 일단 집으로 왔다. 함께 있으며 수액을 맞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아보았고 다행히 그런 곳이 있어서 방문해 바로 입원을 했다. 그리고 검사 전 문진만 30분, 검사 후 상담도 30분 정도 이렇게 긴 시간 의사와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다. 진작 동네 병원이 아닌 2차 병원에 왔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아쉬웠다. 다행히 며칠 입원 후 신부전 2기 말에서 3기 초 정도의 수치가 되었고 일주일 정도 후 다시 재검을 받자는 말과 함께 퇴원이 결정났다. 하지만 신부전 췌장염, 간, 문맥 혈전, 고혈압, 담낭이 커져 있었고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답답했다. 비록 늦었지만 난 살리고 싶었다. 줄기세포를 맞으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어느 병원에 줄기세포와 간, 담, 췌 전문이라고 되어 있어 한 번 더 타 병원을 방문했다. 검진 결과는 같았으나 처방이 조금 달랐다. 간, 문맥, 혈전이 보였으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없다고 혈전약이 추가되었고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쿠싱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고 쿠싱 검사도 받아 쿠싱 약도 추가되었다. 2주 간격으로 병원을 계속 다녔다. 신장 수치는 계속 잘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왜인지 잘 지내다가도 병원만 다녀오면 아이가 며칠 아팠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 가고 싶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수 없어 또 방문하여 온갖 검사 후 약 처방이 또 추가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약은 계속 추가되어 왔다.
5월 꼬야가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밥 먹는 약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식욕촉진제를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이 약을 먹고 난 후 밤새도록 아이는 울고불고 힘들어했다. 목도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다음날 병원 가서 또 추가된 약은 항경영제였다. 이 약을 먹고 나선 첫날은 눈뜬 시체처럼 그냥 뻗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반포만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몸은 왜인지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휠체어 타며 달리던 아이가 몸이 굳어 휠체어를 타도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 또한 몸이 굳어서 서기는커녕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땐 아파서 우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몸이 안 움직이니 답답해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후 또 진통제가 처방이 되었다. 이 진통제를 먹고 나니 또다시 눈뜬 시체가 되었다. 약도 밥도 먹을 수 없이 뻗어 있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서 다시 예전 병원으로 가서 입원시키고 그리고 깨어났다. 어느 순간 우리 아이의 약은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약이 10알이 넘었다. 밥과 함께 꿀꺽 삼켜주던 아이가 대견할 따름이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도 약을 이렇게 먹으면 정신이 몽롱한데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당연히 몽롱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나이가 많아 인지장애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누울 때 내 다리 위에 누우려고 손으로 내 다리를 잡아 끌거나 개모차 타고 산책할 때 울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꽃 내릴까? 이러면 빨리 내린다고 들썩거렸는데 그 몸이 안 움직이는데도 내리려고 들썩거렸던 거 보면 인지장애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약 기운에 몽롱하고 눈이 풀리고 힘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어쨌든 강아지가 떠나던 날 그날은 입원을 하고 퇴원한 다음 날이었다. 이날 역시 아이가 울었다. 몸이 불편해서 울었을 수도 있던 아이인데 그 순간까지도 그냥 아파서 운다고만 생각했다. 사실상 나는 메모에 진통제 앞으로 주지 말 것이라고 적어두었다. 왜냐하면 약을 먹고 나면 강아지 상태가 너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밤에 동생을 불렀다. 동생은 하필 그날 회사에서 힘들었고 짜증이 난 상태였다. 내가 잠시 일을 하는 동안 강아지를 보라고 했는데 본인 몸이 힘든데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짜증이 나서인지 그냥 아파서 우는 아이 왜 진통제를 안 주냐는 문제로 다투었다. 결국 동생과 나는 싸워서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채로 강아지가 싫다는데도 진통제를 억지로 먹였다. 그 순간 나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달래며 약을 먹인 것이 아닌 조금은 강압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도 같다. 이것이 강아지가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평생 잘해줬다고 한들 강아지가 기억하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서로 짜증을 내고 먹기 싫은 약을 억지로 먹인 것이다. 그리고 강아지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역시 눈뜬 시체처럼 뻗어 있었다. 그런데 왜였을까? 그동안은 무조건 아이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호흡이 빨라져도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날은 병원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을까? 카드 연체 문자를 받아서였을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의사와 상담하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의사는 일찍 전화를 해주지 않았고 거의 퇴근 시간이 되어 전화가 왔다.
나도 전화가 오지 않자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약에서 깨어나길 기다렸다. 이날 처음으로 아이의 죽음을 생각한 것 같다. 항상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려낼까만 생각하던 나였지만 이날 처음으로 아이의 죽음을 생각한 것 같다. 아이의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눈뜬 시간엔 밥 먹고 약 먹고 울다 다시 잠드는 생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그동안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안락사 컨텐츠도 내가 보고 있었다.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고 마음먹고 노력할 땐 어떻게든 이겨내던 아이였는데 내 마음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고 잠시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날 아이는 바로 떠나가 버렸다. 아이의 심장이 멈춰버렸다. 약에서 깨지 못하고 심장이 멈출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그냥 약에서 늦게 깨고 일찍 깨고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만 생각했다. 마지막 날 했던 나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밥도 잘 먹던 아이인데 내 손으로 억지로 약을 먹여 재운 것 같아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내가 싫었고 미리 심폐소생을 알아두지 않았던 내가 너무 싫었다. 안락사를 준비했다면 전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충분히 안아주었을 텐데 난 그러지도 못했음에 너무 미안했다. 나는 잘해보자고 한 행동인데 너무 병원에 끌려다니며 온갖 검사와 약으로 너를 더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하고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울다 지치고 또 울고 그나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간 동안 친구들이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는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3, 4일 하루하루 버틴 것 같다. 내가 이러한들 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생각을 곱씹고 힘들어 해봤자 나만 더 힘들 뿐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의 실수 그리고 너의 마지막 소원을 놓아버린 나를 내가 용서가 되지 않기에 아프더라도 곱씹고 후회하게 두었다. 슬픔의 극복은 그 이후의 문제였다. 지금은 너에게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커서 나의 아픈 감정을 극복하고 싶지가 않았다. 좀 더 처절하게 울고 후회하는 시간을 택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극복될 거란 걸. 지금은 단지 그 단계가 아니다. 너에게 사죄하고 너의 아프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빌어주는 시간이다. 꼬야야,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 기억하고 아프지 말고 그곳에서 조금만 기다려. 우리 또 만나자. 언니 금방 갈게.